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회춘지도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쉼없이 뛰고 있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이 심장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사실 하나, 겨울은 시니어의 심장을 가장 공격하는 계절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며 늘 같은 결론을 받습니다. 겨울이 되면 시니어의 심장 문제는 갑자기 그리고 예고 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위험 신호를 느끼기도 전에 심장은 이미 크게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응급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날이면 직원들은 늘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뻐근하다고 많이 오십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시니어의 혈관은 급하게 수축하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심장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뛰어야만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아침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낡은 엔진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히 움직이던 엔진도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갑자기 무리가 오지요. 우리의 심장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니 괜찮겠지.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은 겨울철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기까지 너무 오래 참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의학계의 여러 자료를 보면 겨울철 심장 질환의 상당수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시니어의 심장도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다시 안정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두려움을 심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겨울을 안전하게 건너고 더 건강한 내년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겨울이 시니어의 심장을 공격하는 3가지 숨은 이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분석해온 데이터에서 나온 사실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세부 내용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연구자로서 최대한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도 오늘부터는 심장을 위해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을 전혀 다른 계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왜 시니어의 심장 문제가 급증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논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드리는 내용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이해를 드리기 위한 설명입니다. 겨울이 되면 심장 문제는 정말 갑자기 늘어납니다. 의학계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꾸준히 보고해 왔습니다. 이 증가율이 단순한 계절적 변화가 아니라 심장의 구조와 기능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파 속에서 몸을 움켜쥐듯 혈관도 추위 속에서 마찬가지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이 혈관의 움츠러듦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째, 추위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갑자기 오릅니다.
특히 시니어의 혈관은 나이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아 젊은 시절보다 탄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추위라는 외부 자극을 받는 순간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고 이를 완충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시니어의 혈압은 평소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혈압 상승이 잠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추위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자주,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둘째,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의학 논문들을 보면 낮은 기온에서는 혈액 점도가 높아져 피가 더 천천히 흐르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기름기가 많은 국물처럼 무거워지고 덩어리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시니어가 겨울철에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지고 저릿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이와 연관됩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손발 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심장까지의 순환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심장은 산소와 혈액을 더 빨리 공급하려고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셋째,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심장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찬 공기로 나가는 순간 심장 박동이 크게 변화합니다. 자율신경계가 급격히 흥분하며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이런 온도 차 충격은 반복될수록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 외출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수면 모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갑작스러운 찬 공기를 만나면 자율신경계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온이 낮은 날 심혈관 응급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온도 차 충격을 반복해서 받으면 결국 심장은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긴장 상태가 며칠, 몇 주 계속되면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사소한 자극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께 특히 위험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 괜찮은 거겠지. 어지럽지도 않아서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시니어의 심장 증상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심장은 무리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아도 혈압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히 걷는 것 같아도 자율신경이 이미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런 잠재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상태인지 모른 채 지냅니다. 일상생활을 버티는데 급급하고 몸의 미세한 신호를 간과한 채 겨울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심장은 절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누적된 부담이 쌓여 어느 지점에서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해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회복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많은 연구를 살펴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의 심장은 겨울철에 더 위험하지만 동시에 겨울철이야말로 심장을 회복시키기 가장 좋은 계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알고 나면 그 요인을 관리하는 방법 역시 매우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선택한 겨울철 심장 관리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일상에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예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철에 반드시 지켜야 할 심장 보호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심장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 따라 천천히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겨울은 심장을 위협하는 계절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꾸준한 관리,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심장은 마치 찬바람에 노출된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차가울수록 시동을 걸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환경에서 더 안정적인 리듬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엔진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5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가의 장비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체력 수준과 상관없이 실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루틴들은 각각 독립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함께 적용하면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루틴. 아침 기온보다 몸을 먼저 깨우는 5분의 준비 루틴입니다. 겨울 아침은 심장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는 몸의 긴장 조절 기능인 자율신경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찬 공기와 만나면 혈관이 급하게 수축하고 심장이 갑자기 부담을 받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아침 5분 준비 루틴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동작을 5분 정도 해줍니다. 구체적인 루틴입니다. 가슴 앞에서 손을 천천히 여닫는 동작, 발목을 양쪽 방향으로 서너 번 돌리기, 어깨를 부드럽게 올렸다 내리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긴 호흡으로 내쉬기, 배를 가볍게 손바닥으로 문질러 체온을 서서히 올리기. 이 5분의 루틴은 심장을 깨우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고 몸을 외부 기온 변화에 대비시켜 줍니다. 연구에서도 천천히 기상하는 습관이 심박수 변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 루틴. 실내에서 하루 15분 걷기 루틴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실외 활동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걷기만 잘해도 심장은 훨씬 안정됩니다. 의학계에서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실내 걷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루틴 방법입니다. 집 안 복도를 왕복으로 걷기. 거실에서 15분 동안 천천히 원을 그리며 걸기. TV 시청 중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천천히 걷기. 중요한 포인트는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15분을 걷는 것입니다. 심장은 짧고 강한 자극보다 느리고 길게 움직이는 리듬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셋째 루틴. 따뜻한 물을 일정 간격으로 마시는 온수순환 루틴입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물 마시는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운 계절일수록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더 높아지고 혈액 흐름이 느려져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연구에서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의 과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루틴입니다. 루틴 방법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오전 중 한 잔, 점심 식사 전후 한 잔, 오후에 한 잔, 취침 전 두세 모금.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추운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일정한 리듬으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의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부드럽게 몸에 스며듭니다. 넷째 루틴. 겨울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3분 온도 관리 루틴입니다. 겨울철 심장은 온도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내는 따뜻하고 실외는 차갑고 방마다 온도가 다르고 움직일 때마다 체온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디서든 3분만 투자해 체온을 관리하는 루틴입니다.
루틴 방법입니다. 외출 전 3분 동안 따뜻한 곳에서 목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감싸주기. 찬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집 문 앞에서 3분 정도 정지해 체온이 천천히 변하게 하기. 잠자기 전 3분 동안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비벼 체열을 골고루 퍼뜨리기. 이 간단한 3분 루틴은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 심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섯째 루틴. 심장을 쉬게 하는 호흡 안정 루틴입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뛰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호흡은 심장을 쉬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심장은 더 많이 뛰어야 하고 호흡이 깊어지면 심장은 힘을 덜 씁니다. 의학계에서는 천천히 깊은 호흡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 변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루틴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3가지 속으로 세기. 숨을 내쉴 때는 5가지 세며 더 길게 내보내기.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 이 간단한 안정보호 루틴만으로도 심장은 깊은 휴식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만든 실질적인 심장 보호 전략입니다. 겨울철 심장은 갑작스러운 자극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루틴들을 매일 반복하면 어떤 추위가 와도 여러분의 심장은 보다 부드럽고 안정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겨울철 심장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과 이를 이겨내는 5가지 황금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심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너스 팁들은 제가 시니어 건강 연구를 오래 하며 발견한 심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의 핵심 중 핵심만 추린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했을 때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보너스 팁 하나. 겨울철 수면 환경을 따뜻하지만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켜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가 건조해지고 이 건조함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와 폐를 자극해 호흡을 얕게 만들고 얕은 호흡은 곧 심장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겨울철 수면 환경은 따뜻하지만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방 온도를 약간 낮추어 과열을 방지하기. 머리맡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물 한 컵 놓기. 잠들기 전 입으로 숨 쉬지 않도록 코로 깊은 호흡하기. 목과 가슴이 차갑지 않도록 얇은 천으로 가볍게 덮어주기. 연구에서도 적절한 수면 온도와 습도가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이는 심박수 안정과 연결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의 상태가 심장을 쉬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보너스 팁 2. 난방기구와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심장을 지키는 요령입니다. 겨울철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구 중 하나가 전기장판입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열기구는 체온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리듬을 바꿔야 할 때가 생깁니다. 특히 열이 강한 상태에서 잠들면 심장은 과열을 감지해 더 빠르게 뛰기도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 열을 충분히 올린 뒤 잠들 때는 약하게 낮추기. 복부나 가슴 쪽은 뜨겁게 하지 않기. 수면 중에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요나 얇은 이불을 겹쳐 사용하기. 난방기구 바람이 머리나 가슴으로 직격되지 않도록 방향 조정하기. 이런 세심한 조절만으로도 심장은 한밤중에 과부하 상태를 피하고 더 편안하고 안정된 리듬으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너스 팁 셋. 겨울철 스트레스를 심장의 부담으로 넘기지 않는 쉬운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우울감과 피로감이 증가해 시니어의 스트레스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가 바로 심장 박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장은 감정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장의 자율신경 균형을 무너뜨려 심박수 변동성을 낮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여러분의 감정과 몸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한 순간 하나 떠올리기. 몸에 힘이 들어간 부위가 어디인지 느끼고 천천히 풀기.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이 빠진다고 마음속으로 말해주기. 심장은 이런 짧은 휴식 시간만으로도 부담을 덜어냅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심장도 자연스럽게 안정된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보너스 팁 넷. 하루 한 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온 샤워 루틴.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된 날이면 심장은 그 긴장감을 아주 오래 간직합니다. 샤워를 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미온 샤워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어깨와 등 위쪽을 중심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긴장을 완화하기. 샤워 시간을 짧게 유지하기. 샤워 후 발과 종아리를 잘 말려 체온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미온 샤워는 심장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관을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요약. 겨울철 심장은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무리하게 해서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회복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세 가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온을 갑자기 변하게 하지 않기. 둘째, 혈액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움직이고 마시기. 셋째, 호흡을 통해 심장을 쉬게 만들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심장은 겨울을 훨씬 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5가지 루틴과 4가지 보너스 팁까지 더한다면 올겨울 여러분의 심장은 그 어느 계절보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꺼내기 위해 겨울철의 작은 습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심장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늘 느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단 하나의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단 하나의 실천을 향해 한 발 내디뎠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올바른 리듬을 만나면 다시 부드럽게 안정화되는 기관입니다. 그 회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겨울은 심장에게 어려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몸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되고 작은 실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매섭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편입니다. 심장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루틴 그리고 보너스 팁 몇 가지 정도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심장은 충분히 다시 편안한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 더 깊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땐 하루 50분 운동해야 변화가 보였다면 시니어의 몸은 단 3분, 5분의 루틴만으로도 신체 리듬이 놀랍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이, 지금의 몸, 지금의 상태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여러분의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면 겨울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절이 됩니다. 잠자기 전 3분, 아침 5분, 따뜻한 물 한 잔, 하루 15분 걷기. 이 네 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심장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되돌려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많은 시니어분들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다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 다짐이 몸에 새겨집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께 조용히 권해드립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겨울 심장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남기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힘이 스스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조언을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연구자로서, 멘토로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과학의 언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한 이 작은 실천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올겨울 여러분의 심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